자,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이에요. 볼록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빛을 모으는 기구고요.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껍습니다. 선생님 배가 볼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볼록. 볼록 렌즈 두 개의 원이 겹쳐진 부분과 같이 가장자리보다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렌즈고요. 각 원의 중심 C1, C2를 잇는 직선을 광축이라고 한다. 봅시다. 자, 이렇게 볼록한 걸 원을 그리세요. 자, 여기도 요 곡면을 따라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C1과 C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초점이에요. 빛이 모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각 원의 중심 C1과 C2를 잇는 요 선을요, 광축이라고 할 거예요. 광축 많이 쓰이니까 잘 익혀놓고요. 볼록 렌즈의 초점, 볼록 렌즈의 광축과 나란하게 일사한 빛은 볼록 렌즈를 지나 초점 F에 모입니다. 자, 광축은요, 렌즈의 중심과 렌즈의 곡률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광축입니다.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 F까지의 거리를 초점 스몰 F로 갑시다. 자, 그래서 광축과 나란하게 일사한 빛은요, 볼록 렌즈를 지나 초점에 모입니다. 광축이 여기고요.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요, 무조건 초점을 지난다. 초점에서 모인다. 이게 초점으로 빛이 모이는 경우고요. 앞으로 초점 거리를 스몰 F로 쓸 거예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렌즈로 수렴형 렌즈라고도 하고요. 빛이 만일 초점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나갑니다. 다음 초점에서 빛이 나오는 경우 볼록 렌즈의 초점에서 퍼져나가는 빛은요, 렌즈를 지나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됐죠? 자, 그러면요, 얘하고 얘가 좌우 반대죠. 그죠?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오면 초점에 모이고요. 초점에서 나오면 광축과 나란하게 나갑니다. 기억해 놓고요. 법선은요, 곡선의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선이에요. 요 접선의 수직인 선. 요게 법선. 여기 접선의 수직인 선. 요게 법선입니다. 됐죠? 광선 추적법 봅시다. 렌즈의 두께가 매우 얇다고 가정하고요. 광축에 가까운 광선만 다룹니다. 광선 추적법의 기본 가정은요, 빛이 실제로 굴절할 때는 렌즈의 양쪽 면에서 굴절합니다. 한 번 굴절, 두 번 굴절. 광선 추적법에서는요, 렌즈의 중심에서 한 번 굴절한다고 가정합니다. 중심에서 한 번 굴절. 됐죠? 그래서 얇은 렌즈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광선 추적법. 렌즈를 지나는 빛의 여러 경로 중에서 대표적인 경로로 상의 크기와 위치를 찾는 방법이고요. 광선 추적법을 이용하면요,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 자, 광선 추적법은요,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 광선은요, 굴절로 초점을 지납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난다. 됐죠? 지금 초점 밖에 물체가 있을 때입니다. 다음 초점을 지난 광선은요, 굴절로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초점을 지난 놈은요, 광축과 나란하게. 됐죠?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요, 경로가 바뀌지 않고 직진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요 세 단계가 광선 추적법이에요.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자, 상이라는 건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볼록 렌즈를 통해 굴절돼서 눈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물체의 모습입니다.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요, 물체의 위치에 따라 상의 크기와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이 물체의 위치는요, 초점에 대한 위치예요. 자, 초점이 여긴데요. 물체가 초점 밖에 있을 때입니다. 물체가 초점 바깥쪽에 있을 때는요, 실상이 생깁니다. 빛이 실제로 한 곳에 모여서 생기는 상을 실상. 다음 허상은요,
빛이 한 곳에 모이지 않지만 빛이 마치 어떤 한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여서 생기는 가상의 상입니다. 첫 번째, 물체에서 나온 빛이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다가 렌즈를 통과 후 초점 F'을 지납니다. 광축과 나란한 건 초점을 지난다. 됐죠? 물체에서 나온 빛이 초점을 지나 렌즈를 통과한 후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초점을 지난 경우에는요, 광축과 나란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의 중심을 지나 직진한다. 렌즈의 중심을 지난 건 무조건 직진합니다. 요 세 개가 만난 지점에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광선이 만난 점 P에 상이 생기는데요. 이 상은 실제로 진행한 빛이 한 곳에 모여 생기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손 모양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요, 볼 때요. 자, 돋보기를 보는데 돋보기의 초점이 여긴데요. 요거보다 멀리 놓으면요. 우리 눈에는 얘가 이렇게 뒤집혀 보입니다. 됐죠?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을 때예요. 이때는 허상이 생깁니다. 다시 봅시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다가 렌즈를 통과한 후 초점 F를 지납니다. 그래서 물체에서 나온 빛이 광축과 나란하게요. 가다가 꺾여서 초점을 지나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해서 렌즈를 통과한 후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마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하다가요.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합니다. 다음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 중심을 지나 직진합니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 중심을 지나 직진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얘네들이 만나지 않죠? 그러면 이걸 연장합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요 지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생기는 상은 아니지만 우리 눈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고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놓고요.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초점 안쪽에. 그러면 얘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이 세 광선의 연장선이 만난 지점 Q에 허상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빛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하고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관찰됩니다. 다음 초점에 물체가 있는 경우는요. 수평으로 온 건요. 광축과 나란하게 온 건 초점 지나고요. 중심을 지난 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만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점에 물체가 있는 경우는요. 초점에 물체가 있으면 렌즈를 지난 광선이 나란하게 진행하며 만나지 않으므로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볼록 렌즈에 의한 실상을 관찰해서 상의 위치와 초점거리 찾기입니다. 볼록 렌즈가 태양을 향하도록 광학대에 설치하고요. 스크린 위치를 조절해서 태양빛이 뚜렷하게 맺히는 위치를 찾아 대략적인 초점거리를 찾습니다. 광원을 과정가에서 찾은 거리보다 먼 곳에 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점거리인데요. 요거보다 멀리 뒀대요. 스크린 위치를 조절해서 스크린에 맺힌 상이 또렷해지는 위치를 찾습니다. 광원의 위치를 가에서 구한 거리와 가까워지도록 점점점 이동하면서 과정날을 반복합니다. 초점거리까지 이동하면서 반복해요. 다음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가 10cm로 주어졌습니다. 광원과 렌즈 사이의 거리 요겁니다.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 요거예요. 그러면요. 광원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점점점 가깝게 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서 상이 맺힌 위치를 파악합니다. 점점점 숫자가 커지네요. 됐죠? 그래서 광원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요. 렌즈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해석해 봅시다. 광원과 렌즈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 사이 거리는 가까워진다. 렌즈와 상 사이 거리는 가까워진다. 됐죠?
초점거리의 2배가 되는 위치에 광원과 렌즈 사이 거리와 렌즈와 상 사이 거리가 같다. 초점거리 2배 했죠. 광원과 렌즈 사이. 그랬더니 렌즈와 상 사이 거리도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요. 볼록 렌즈가 있는데요. 초점거리가 여기 하나, 여기 두 번째. 이 F인 곳에다요. 광원을 놓고요. 상이 맺히는 것을 찾으면요. 역시 이 F인 지점에 상이 맺힙니다. 요걸 확인한 거예요. 됐죠? 다음 반사이한 상. 물체에서 나와 거울에 반사된 빛의 연장선을 그리면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지점에 허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요. 물체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반사돼요. 그럼 나는 물체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됐죠? 볼록렌즈의 이용입니다. 볼록렌즈의 활용. 망원경과 현미경, 대물렌즈, 접안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안렌즈, 대물렌즈가 있네요. 여러 개의 볼록렌즈를 이용해서요. 대물렌즈에 의한 상을 접안렌즈의 물체가 되도록 해서 물체를 크게 확대합니다. 허상을 보는 거고요. 돋보기는요. 한 개의 볼록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까이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허상이고요. VR기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부에 작은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이미지를 볼록렌즈로 확대하여 사용자 눈앞에 가상의 큰 화면을 제공합니다. 허상이고요. 확대하는 건요. 빔 프로젝터 영상 정보가 담긴 빛을 볼록렌즈로 확대하여 스크린에 비칩니다. 이건 실상이고요. 빔 프로젝트에 의한 상. 빔 프로젝트에 의해 스크린에 생긴 상은요. 실제 빛이 모여 생긴 것으로 실상입니다. 얘만 실상이에요.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입니다.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로 볼록렌즈가 축소된 실상을 맺는 현상을 활용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정밀한 소자와 회로를 구현하거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방막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광원이 렌즈를 통과하고요. 마스크 통과하고 렌즈 통과해서 웨이퍼의 빛으로 회로도를 새기는 거예요. 반도체 공정은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설계된 회로들을 새겨 미세 전기 소자들로 구성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이고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회로들은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에 볼록 렌즈가 포함된 광학기가 사용되고요. 산화막과 감광액, 산화막은요. 웨이퍼 표면을 보호하는 막이고요. 감광액은요.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액체입니다. 식각이란 개념은요. 특정한 재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주요 공정 봅시다. 일단 웨이퍼를 준비해요. 규소봉을 잘라서 웨이퍼 기판을 만들고요.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하고요. 감광액을 발라요. 웨이퍼의 회로도 새기기. 회로도가 그려진 마스크에 빛을 비춰 볼록 렌즈로 축소된 회로도를 웨이퍼에 새깁니다. 현상 및 식각, 현상액으로 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감광액을 제거하고요. 식각 과정을 통해 감광액이 없는 부위에 산화막을 제거합니다. 불순물 이온 주입 배선 연결이에요. 웨이퍼 위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해서 전기적 성질을 지니게 하고요. 금속 배선을 연결해서 개별 칩을 테스트한 뒤 외형을 입혀 제품을 만듭니다.